잠시만요. 본 영상 시작 전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의 공식 스폰서 인터넷 민족을 소개합니다. 혹시라도 인터넷을 바꾸실 예정이라면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인터넷 민족은 통신사에 상관없이 최저로 1:1 맞춤 요금 무료 설계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전혀 상관없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인터넷인가? 인터넷 민족에서 인터넷을 가입하면 많은 현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겠죠. 인터넷을 바꿔야 되거나 바꾸실 예정이시라면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주세요. 인터넷 민족에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메라 말씀하시며 보다 풍부하고 많은 혜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2009년식) 제네시스 쿠페 935에 935, 2012년식 2.0 디젤 차량 폭스바겐 CC, 2015년식의 쉐보레 플렉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제네시스 쿠페가 들어왔습니다. 25만 킬로를 운행한 2009년식 제네시스 쿠페 935에 935 구형 3.8 오토, 이 차를 경매로 가져오셨어요. 일단 먼저 차량 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만원. 365만원 비싼 거 아니야? 너무 세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평균적인 거래가가 500만원 선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측정된 차량 가액도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를 받자마자 바로 가져오신 거예요. 견인을 해서.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차량이라서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료를 충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료를 다 빼낸 거 아니겠죠? 연료가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그리고 당연하게 배터리도 완전히 방전이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터리는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성능이 아주 많이 저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뭐야? 오씨, 살았어? AI가 장착이 돼 있어? 왜 움직여 저절로? 일단 외관에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순정의 상태도 아니고 튜닝을 해놨던 차량 같아요. 운전석 뒤쪽 테일램프도 파손이 돼서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뒤쪽 범퍼 같은 경우는 덜렁거려요. 의외로 실내는 조금 깨끗한 편이었고요. 크래시 패드 쪽은 깔끔하네요. 무언가 인위적으로 붙였던 자국이나 과도하게 구멍을 뚫어놓은 자국은 없습니다. 헤드라이트도 한쪽은 깔끔한데 한쪽은 균열도 가 있고 물도 차 있습니다. 본닛의 모서리는 꺾여서 휀다를 파손시킨 상태고 방치되어 있었고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차주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튜닝을 하셨고 또는 매핑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튜닝된 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는 본래 타고 다니시는 차도 있고 패밀리카도 있습니다.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소장을 하시려고 잡아오셨어요. 제 느낌상 헤드라이트를 다른 차와 바꾼 것 같기도 해요. 볼트 같은 경우도 체결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본래 이 차는 헤드라이트가 깨끗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차와 바꿔치기 한 것 같은 느낌?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차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하부의 상태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 차를 다 오버하러 하신다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업을 하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상태가 좋아야 최대한 비용이 덜 들어가고 제대로 살 수가 있을 텐데 큰 사고 유무도 모르시고 때에 적혀져 있던 그대로 글자만 보시고 차를 내려받으신 거예요. 일단은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 소리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았어요. 이 차량들이 고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질병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하체 상태를 좀 유심하게 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하체 컨디션을 조금 살리고 싶어 하세요. 테스트 운전을 했을 때 당연히 승차감은 떨어지고 무언가 부셔지는 소리, 다그닥 와그닥 와그닥, 소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의 색깔도 그냥 흰색이 아니에요. 도색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한쪽은 누렇게 떠 있고 한쪽은 또 너무 하얗고 색깔이 다 안 맞습니다. 중간중간 부식된 데도 많고 카메라에 담겨질지 모르겠지만 휀다의 색깔이 다르고 또 A필러의 색깔이 다르고 도어의 색깔도 다르고 뒤에 휀다 색깔도 다릅니다. 트렁크의 색깔도 달라요. 아마도 이쪽은 판금수리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윗부분도 판금수리를 하셨을 거고 또 휀다도 판금수리를 하셨을 거고 이건 사고가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도어만 멀쩡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휠도 같은 차가 있으면은 서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나? 어느 정도 조금 만져놓은 차인데 사제 휠로 장착이 되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하나? 느낌적인 느낌상 본래 이 차게 아니라 순정인 차량들과 이렇게 뭔가 바꿔치기한 느낌? 아, 내가 너무 세상을 나쁘게만 보나? 아무래도 제 생각엔 최악의 차를 구매해 오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비싸게. 이런 것도 다 깨져 있습니다. 덜렁덜렁. 야, 이거 떨어지겠는데? 구조 변경은 된 차량이 될 텐데 확인하셨나 모르겠네. 프론트 범퍼도 깨져버렸어요. 이 부분이 이 범퍼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띵동 띵동 띵동. 깨져서 다 떨어졌는데. 세게 달리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엔진 오일의 상태는 보나마나겠죠. 그래도 엔진 오일의 양은 있네요. 프론트 케이스 쪽에서 오일 누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작업을 하셨네요. 깔끔합니다. 이 전차주께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헤드커버 캐스킷 그리고 프론트 케이스 쪽에서는 오일 누이가 없는 차입니다. 장시간 세워놨던 차량이라서 댐퍼 풀리와 워터펌프 볼트에는 부식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차량을 운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부분은 아니죠. 프론트 패널 쪽도 뭐 사고 수리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휠하우스도 멀쩡하고요. 앞쪽으로는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 교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장시간 방치됐던 차량들은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량은 유리가 파손되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유리 교환 비용이 저렴하지 않거든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체 부식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부식이 발생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하체 부품에 다 부식이 발생을 했어요. 와, 얘는 어떻게 이렇게 부식이 발생했지? 역시 자동차는 세워놓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끔 계속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테스트 운전을 했을 때 하체 소음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무 부싱들도 완전히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체 부품에 연결된 볼트와 너트들도 너무 부식 상태가 심각해서 작업을 하려면 거의 고착이 된 상태라서 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뒤쪽 크로스 멤버도 부식이 무척 심하고요. 이거는 한번 손대면 계속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작업을 한다고 하면 뒤쪽 크로스 멤버를 내려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분들을 찾아보고 또 교환해야 될 부품은 교환해야 되고. 안 돼.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주행 중에 뒤쪽에서 웅웅웅 소음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뒤쪽 허브 베어링을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바깥쪽은 사고가 있어서 수리를 한 흔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굴곡 자체는 수리한 흔적이 없습니다. 또 큰 사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순정 그대로예요. 유심히 살펴보면 바디 쪽을 혹시라도 판금 수리를 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랐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낮다 보니까는 쓸리는 흔적들은 곳곳에 많이 있네요. 일단 뒤쪽 하체 상태는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2점. 사용할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션 오일팬도 교환하셨네요. 트랜스미션 쪽에서도 오일 누이의 흔적이 1도 안 보입니다. 하체 상태는 엉망일지 몰라도 이 미션의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주행을 할 때도 특별하게 변속 충격이 있다거나 그런 변속에 대한 이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전차주분께서 소모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손을 다 한 번씩 보신 것 같아요. 이거 엔진 헤드도 한번 교환을 한 차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진짜 의외네요. 오일 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커버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 커버에 오일이 잔뜩 묻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인 건지 예전에 샜던 부분들을 수리를 한 후에 커버만 세척을 하지 않은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에서만 그냥 오일이 묻어 있는 거면 좋을 텐데 새는 거라면은 고객님께서 또 돈이 들어가실 겁니다. 수리를 해놓은 차량이면 좋겠네요. 문이 열립니다. 현재의 상태. 와, 이거 엔진 수리 많이 하셨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엔진은 보링된 엔진 같아요. 신품 엔진은 아니고, 그렇죠, 신품 엔진을 꼈을 리가 없겠죠. 엔진 자체 내에서의 오일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젖어있는 부분들은 하부 오일 팬에서 오일이 묻어나온 것 같아요. 액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위쪽 부분은 너무 깨끗하고 밑에 부분만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일팬 쪽만 교환하시면 오일 누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이 조금 많이 오염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엔진 오일이 아니라 파워 스티어링 기어가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오일 누이가 발생을 했어요. 다 쫙 번졌죠.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프론트 서스펜션 쪽이 구조가 그렇게 복잡해는 아니기 때문에 몇몇 가지 부분만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튜닝 제품을 많이 장착을 하셨어요. 부식의 상태는 앞쪽은 뒤쪽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순정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해도 신품처럼 잘 나옵니다. 재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싹 깨끗이 닦아서 도색을 하면은 신품처럼 나올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오염된 부분은 다 파워 스티어링 기어에서 누이가 발생한 겁니다. 제동을 할 때 저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운행을 해보고 사라지지 않을 경우 브레이크 디스크를 깎아낸다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장시간 동안 방치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차주분께서 차 관리를 그래도 신경 쓰셔서 주기적으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전 차주분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셨다면 외관의 상태도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 쿨러를 장착해 놓으셨는데 쿨러에서도 오일 누이가 발생을 하고 있네요. 이건 뭐 큰 작업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그냥 장시간 맡겨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셀컨카이기 때문에 소장하실 마음으로 하나씩 순서에 맞게끔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엔진과 미션 쪽으로는 크게 손볼 부분은 없고 오일 누이가 조금 발생했던 하부 오일팬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액체류들은 고객님께서 다 교환을 원하셨습니다. 엔진과 미션까지 다 오버하울 하실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체 소음을 좀 잡아볼 거고요. 고객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도색, 이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예요. 고객님께서 결정하신 색상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FM대로 하려면 엔진과 미션을 다 탈거하고 실내 내장재를 다 탈거하고 완전히 차를 오버하울한 상태에서 바디만 남은 상태에서 도색을 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있는데 고객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으시고 외부적인 색깔과 그리고 도어를 열었을 때 블랙 색상이 보이지 않게끔만 작업을 원하셨습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다시 살아나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 차량도 저희 영상에서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리 마리오와 꼬순이가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을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경매로 차량을 살 때 치고는 조금 비싸게 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체 부품과 외관 수리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시세에 맞는 차량, 깔끔한 차량들을 구매를 하셨다면 전반적인 수리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이 차량의 상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의 컨디션 빼고는 솔직히 정비사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드는 차량은 아닙니다. 저도 젠컵 차량을 좋아하지만 얘는 진짜 속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찾아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고객님께서 이 차량을 살리기를 결정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저희는 2009년식 젠쿱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공도를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에 다순이 벨루미 말고도 또 이 차량이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혹시라도 경매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해도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가져오셔서 시세 그 이상의 수리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야 돼. 과연 그 색깔이 어울릴까? 진동이 너무 심해요. 후진을 넣었을 때와 디드랩을 넣었을 때 제일 심한 부분은 디드랩을 넣었을 때 진동이 매우 심합니다. 테스트 운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소리야? 조금만 지나갔는데도 지금 뭔가 더덕더덕 소리가 진동이 올라옵니다. 뭐야 이거. 떠걱 찌걱. 와, 타이어 패턴 소음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웅웅웅웅. 지금 30km와 40km 사이에서도 핸들이 좌우로 뒤뚱뒤뚱거리고 전체적으로 차도 뒤뚱뒤뚱거려요. 조금 더 속도를 높이면은 승차감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조금 밟아서 4단원 넘어갈 때 퉁 하는 느낌? 미션에도 문제가 있네요. 이 소리를 제가 다 담아드리고 싶은데 다 담을 수 없는 게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하체 소음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소음이 다 발생을 해요. 이게 하체 상태가 얼마 안 좋으면 살짝 악셀 페달 급가속식으로 툭 밟으면 차 자체 내에서 찌걱찌걱 소음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하체가 너무 엉망이에요. 자동차 하체에서 날 수 있는 모든 소음들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보고 싶은데 지금 달릴 수 없는 구간이라서. 와. 오늘 차종은 중고차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차량입니다. 이 차를요, 수입차를 단돈 100만원에 구매를 할까 말까. 2012년식 2.0 디젤 차량 폭스바겐 CC 캠퍼스 커플 아니야? 가제트 너 CC 알아? CC가 뭔지 알아? 배기량 아니 폭스바겐 CC 몇 cc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차 이름이 폭스바겐 CC라고. 그러니까 몇 cc냐고. 쟤랑은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내가 차라리 배터리를 보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 본닛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게 낫지. 아무튼 오늘은 2010년식 디젤 차량과 함께 왔습니다. 이 차량은 구매를 할지 말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2010년식이면 13년이 흘렀네요. 13년 전에 코인을 사놓을
연식이 오래된 만큼 일단 외관의 상태는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1인 소유 차량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저분한 상태는 아니고요. 세월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프론트 범퍼 쪽, 하단부의 스크래치, 그리고 본닛의 찌그러짐, 도어의 부식, 운전석 쪽 휀다는 교환하셨네요. 누가 봐도 교환하신 거예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만 저에게 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런 부분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구매를 하세요 말씀하셨다가 며칠 뒤에 한 달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오로지 제 탓이 된단 말이죠. 저를 원망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년이 넘은 차량인데 언제 어떻게 고장나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 무릎 관절은 튼튼했습니다. 요 근래 삐걱삐걱거리고 시작했어요. 사람도 그런데 기계인데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노후된 차량이 맞습니다. 아주 깊이 노후된 차량이에요. 더군다나 수입차의 디젤입니다. 몇몇 가지만 훑어볼 거예요. 시동 걸었을 때 엔진 소리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소리를 직접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이 차 시동 걸 줄 알지? CC. 야 CC. 야 C. 키를 누르고 쓰는 거야. 이 CC야. 시동 걸어봐. 엔진 소음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수리하신 부분도 있으시네요. 와우, 흡기 매니폴드를 교환하셨네? 새 건데? 무언가 경고등이 발생을 해서 이 부품은 분명히 교환을 하셨을 겁니다. 이건 세척이 아니라 교환하신 거예요. 반짝반짝하죠? 이 부분부터 쭈루루룩 여기까지 지금 교환을 하신 겁니다. 위쪽에서는 이것저것 몇몇 개의 부품을 수리를 하셨네요. 하지만 이 커버를 열어보면 무언가 보입니다. 와우, 아주 까맣게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많이 묻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걸 구매하신다면 수리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얘한테 숨겨져서 안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도 다 젖어 있네요. 엔진 오일이 까맣게 젖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서도 오일 누이가 많이 보여요. 배기 매니폴드와 터보 쪽 뒤편으로도 오일 누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상단에서는 오일 누이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차량은 타이밍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10만 킬로 초반대 전후로 타이밍벨트 교환하신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으시대요. 두 번째 교환 시점이 거의 다 온 거죠. 타이밍벨트도 교환하셔야 된다. 오일 누이도 잡아야 된다. 냉각수는 있을까? 아, 이건 얘 녹물이다. 녹물. 주황색 냉각수도 있지만 이건 주황색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순수하게 녹물이에요. 녹이에요. 녹물이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리저브 탱크 안쪽에 부유물도 많이 있고 녹물이 많이 발생했어요. 어쩐지 히터의 상태가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느낌? 히터 코어 쪽도 막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테스트 운전도 많이 했었는데 히터가 아니에요. 시비 걸지 마라잉. 응? 그래요.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연료필터도 아주 오래전에 교환하셨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신대요. 아, 참고로 이 차량은 이 차량의 소유주께서 차량을 판매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폐차를 하시려고 준비 중에 지금 현재 이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지인분께서 잠시만요. 폐차하지 말고 내가 살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일단 위에서는 저에게 태클 걸릴 게 많이 있네요. 배터리는 교환하신 지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엔진을 교환하시고 대략 15,000km 정도 운행했다고 하십니다. 15,000km. 이 상태에서 제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량을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큰 기대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TC 차량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좋은 차량은 맞지만 역시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하체 부품 쪽이 멀쩡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덜렁거리고 각종 하체 부품의 부싱들도 다 갈라졌습니다. 와, 이건 쇼바는 빠지겠다. 쇼바를 잡아주고 있는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의 부싱들이 다 돌아버렸어요. 어쩐지 테스트 운전할 때 뒤에서 덜거덕 뭔가 잡소음이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로아한 부싱도 다 엉망이고 제일 중요한 건 볼트를 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풀릴 수가. 이건 못 풀러 이거는. 잘라내야지. 아휴. 멤버도 부식이 심합니다. 볼트 너트가 엄청난 부식이 발생했네. 뒤쪽 하체 부품은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차는 직접 테스트 운전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영상을 봤을 때 뭐 저 정도면 탈만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반 도로를 달려도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그 느낌? 아주 스펙타클한 주행감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브레이크 패드도 다 됐고 하체 부품도 다 됐고 10점 만점에 2점 운행은 되니까요. 제가 하는 중고차 검수는 고객님께서 차량을 구매를 하셨을 때 급하게 돈이 들어가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머플러로 고정한 볼트들도 다 삭아서 연장을 대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당장 터진 건 아니지만 교환을 해야 될 때 긁어 부스럼이 될 수가 있어요. 머플러 부식은 어떤 차든지 다 동일하지만 세월의 흔적이죠.
그래도 앞쪽은 부식이 덜 할 거예요. 정비사의 느낌적인 느낌상. 역시 부식의 상태는 심하지 않네요. 부식만 없어요. 우리 CC는 부식만 없어요. 타이어 상태도 너무 엉망이에요. 앞뒤 상관없이 다 마모 상태가 심하고 타이어를 교환하신 지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차량을 무조건 운전하신다면 타이어는 무조건 교환하셔야 됩니다. 부식은 없지만 부식 종류는 다 터져 나갔어요. 그냥 달려만 있습니다. 테스트 운전했을 때 뒤쪽에서만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본래 차주께서도 그냥 폐차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 빠질 수 없는 하단 커버를 열어봐야 되겠죠. 위에서는 오일이 많이 누유가 발생했는데 밑에는 모르겠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 요즘에 중고차 확인할 때 하단 커버를 열면 대부분이 다 깨끗했는데. 오우, 우와, 뭐야, 깨끗하잖아. 요즘에 커버 탈거할 때마다 다 깨끗하네. 이쪽이 엔진, 이쪽은 미션. 일단 엔진 쪽 하단부에서는 누유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댐퍼 플리 쪽도 마찬가지고 누유가 없고요. 이상하다. 오일은 위쪽에서만 샜네요. 요 근래 뭔가 작업을 하신 흔적도 없어요. 지금 이 커버 안쪽도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도 오일 튄 흔적도 없고. 이쪽 쿨러 호스는 터졌네요. 찢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소리가 났었나? 냉각수도 안 새고 엔진 오일도 안 새고. 그런데 하체가 멀쩡한 게 없어. 하체 부품은 진짜 1도 멀쩡한 게 없어요. 브레이크 디스크도 너무 얇아져서 교환해야 되고, 타이어 편마모도 심하고, 단순하게 얼라이먼트만 조정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엔진 진동도 심합니다. 무척 심해요. 이 차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아이러니하게도 배기가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은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봐도 어느 정도는 무관하겠죠. 근데 이런 게 문제예요. 이 상태에서 엔진은 나쁘지 않습니다고 말을 드렸을 때 차량을 구매하셔서 일주일 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 달 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신이 아닌 이상 한 달 뒤에, 아니면 2달 뒤에, 아니면 3개월, 4개월 뒤에 차가 어떤 것이 고장이 난다고 예언을 할 수는 없겠죠. 확률상 높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동차에서 스캐너 점검을 했을 때 배기가스 관련된 고장 코드가 2개가 검출이 됐어요.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머지않아서 엔진 쪽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1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해서 200만 원, 300만 원을 쓰실 수도 없는 거죠. 수입차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는 다 못 써요. 이거 앞뒤 다 못 써. 실내만 봤을 때, 또 외관만 봤을 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냥 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폭스바겐 CC 차량이 좋은 차이긴 하지만 주행거리와 연식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 차량은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100만 원에 내가 폭스바겐을 탄다? 100만 원 수입차를 탄다? 뭐 잠깐 그 재미? 그런 재미는 있을 줄 몰라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 수가 없어요. 하체 소음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체 부분만 교환한다고 가정을 해도 100만 원 그 이상 부품값만요.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타다가 아니 폐차하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저를. 제가 지금 벨로미에 다순이에 영상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숨겨진 차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번 제 인생은 조졌어. 한 30만 원만 들여서 수리를 할까? 50만 원만 들여서 수리를 할까? 조금씩 돈을 들이시게 되고, 차량 이전비에 차량 보험료, 그러다 보면 차를 폐차하실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폐차를 못 시키신다니까요. 지금 이 정도의 차량은 그냥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하라고 말씀드렸다가는 고객님께 한 달 뒤에 귓자르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빗자르기 안 돼 그냥 맞았으면 좋겠다. 야, 난 내가 때렸으면 좋겠다. 참자. 저는 요즘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을 읽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에너지 소비하면 안 돼. 우리 카네기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어. 아무튼 저는 이 차량 반대입니다. 나는 반대일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0만 원에 2010년식 폭스바겐 CC 차량을 구매를 한다, 안 한다.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차 구매하지 마시라고. 저 진짜 뺨 맞아요. 저 차 밀어야 돼. 당당한 모습들 좋아. 당당해.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제 차예요. 제가 또 중고차를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쇼미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제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차가 3대예요. 다순이, 벨로미, 그리고 트렉스까지.
그런데 이 차는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시동을 거는 순간 엄청난 매연이 쏟아지고 차가 꿀럭이고, 한마디로 폐차하는 차량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또 샀어요. 또 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 경위는 엔진에 아주 크나큰 문제가 생겼어요.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차량인데 고객님께서 폐차를 하시는 이 차량을 제가 조금 더 돈을 드리고 제가 구입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중고차가 필요해요. 정비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고 대차가 필요한데 고객님들께 빌려드릴 차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 차량은 제가 크나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동일 차종을 중고차로 구매를 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에 홀렸는지, 이건 제가 쇼미한테 욕을 먹어서 싸요. 엔진에 문제가 생긴 차량을 제가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현관 비밀번호가 바뀔 거예요. 마누라의 잔소리와 쇼미의 잔소리가 벌써부터 귀에 아른거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미 그 강을 건넜어요. 제가 구매한 차량은 2015년식의 쉐보레 트렉스. 주행거리는 대략 77,000km 정도 운행을 했어요. 폐차장으로 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품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상 비용으로 대략 400 이상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트렉스 살리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인젝터를 먼저 분리를 해봤어요. 혹시라도 운 좋게 인젝터의 문제라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님이 폐차를 안 시켜도 될 수 있겠죠. 저희가 다 뽑아다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지만 인젝터 자체의 불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인젝터 때문에 이 차가 엔진이 맛이 간 건 아니에요. 인젝터는 따로 리빌드를 할 거예요. 나도 새 차 사고 싶다. 나는 언제쯤은 신차를 살 수 있을까? 아마도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엔진과 미션을 탈거해서 또 엔진과 미션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탈거를 했을 때 저 아무래도 차를 또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역대급 차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벨루미는 운행은 돼요. 다순이도 운행은 돼요. 장고장이 많아서 그렇지 운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제가 매입을 해버렸어요. 콘텐츠용으로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폐차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싼 금액에 매입을 했습니다. 엔진만 교환하면 될 줄 알았어요. 문제가 아주 단단하게 발생했습니다. 값비싼 터보도 완전히 파손이 됐고, 그리고 그 값비싼 DPF도 교환을 해야 됩니다. 제 제제품조차도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 제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달라요. 엔진이 달라요. 타이밍 체인도 미션 사이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체인도 조금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많은 부품을 다 세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죽었어요 이제. 인젝터도 모두 다 리빌드 해야 됩니다. 고압 범퍼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연료라인도 전부 다 세척을 해야 되고, 캠축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타이밍 체인 쪽을 일단 조금 분리를 해볼 겁니다. 헤드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이 차를 살릴지 폐차할지. 차라리 폐차를 하고 몇십만 원만 손해를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제 성격상 또 이런 거 그냥 또 못 보내서 그게 문제예요. 와, 진짜 탈거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징그럽게 많다 진짜. 처음에 엔진을 뺄 때 찜찜했었는데 역시나 이 쇳가루가 돌았네요. 금속가루가 돌았어요. 이 엔진은 못 쓸 것 같습니다.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클른 엔진 오일에 반짝반짝한 금속가루가 다 보입니다. 이거 체인도 갈아야 되잖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너한테서 다 깎인 것 같은데 캡도. 우와, 볼트 엄청 길다. 다른 차랑 달라서 너무 재밌네 이거. 저도 이 엔진은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작업은 어려운 편인데 괜찮은데요? 이거 헤드가스 캔면 얼마야? 실린더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실린더가 많이 깎였어요. 합 좀 할걸. 헤드는 리빌드를 해야 됩니다. 리빌드 비용도 들어가겠죠. 블록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블록만 바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만 작업하면 되겠지만, 블록 교환, DPF, 터보, 타이밍 체인, 각종 몇몇 가지 소모품들, 돈이 얼마야. 제일 우려되는 건 DPF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이거 어떡하지? 미쳐버리겠네. 키로수도 짧고 차량 외관 상태도 상당히 좋은데 왜 이런 증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금속가루가 돌아서 웬만한 부품들은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맙소사. 이거 머리야. 부품 금액이 아무리 못해도 제가 작업을 한다고 해도 400만 원대는 깨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400 정도? 내가 이걸 살려야 돼 말아야 돼. 결정장이 왔어. 결정장이. 나 진짜 이번 인생 중고차의 늪에서 왜 내가 자꾸 빠져있지? 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미 새 차를 샀겠다 이 정도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머릿속이 까매요. 그냥 쇼미 말 들을걸. 아니, 좋게 생각을 하면 잘 고쳐서 그만큼 잘 타면 되잖아. 나는 차가 필요해. 내가 고치면 돼. 기술료는 절약할 수 있어. 그냥 돈이 문제인데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주세요.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울보른이 날 가만둘까?